싱가포르의 한 사회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오랜 연구 인생을 이어오던 그는 평범한 외곽 마을 조사를 나섰죠. 하지만 마을 입구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광경에 그는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 싱가포르인데 마치 한국의 어느 시골 마을 같았거든요. 알 수 없는 한글 간판, 한국식 가옥 형태, 체계적인 농경지까지. 20년 넘게 싱가포르 사회를 연구해온 그의 학문적 지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기묘한 변화의 중심에는 예상치 못한 한 인물이 있었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가슴 뭉클한 사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이 마을은 어떻게 한국식으로 변모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마을의 운명이 걸린 위기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웨이입니다. 저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벌써 20년 넘게 싱가포르 사회의 다양한 공동체들을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도시의 활기 넘치는 모습부터 외곽 지역의 조용하고 전통적인 생활 방식까지 저에게는 모두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었죠. 최근 싱가포르 정부가 외곽 지역의 사회 변화를 조사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의뢰했고, 저는 큰 기대 없이 그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늘 해오던 일의 연장선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싱가포르 동북부 외곽에 있는 한 작은 마을에 도착한 순간, 저는 그동안 제가 쌓아온 모든 학문적 지식이 흔들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을 입구에 서 있는 표지판을 보고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영어와 말레이어, 중국어 옆에 제가 알지 못하는 글자가 함께 쓰여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한글이었어요. 마을 안으로 들어갈수록 놀라움은 더 커졌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전통 가옥 형태는 분명 남아 있었지만 지붕의 곡선이나 현관의 느낌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마치 제가 사진으로 보았던 한국 시골집의 분위기와 비슷했습니다. 논밭의 모습도 예사롭지 않았죠. 동남아시아의 자연 친화적인 방식과는 달리 물길이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고 둑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으며 작물 배치가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잘 관리된 농경지를 보는 듯 했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점은 이런 한국적인 요소들이 가득한데도 눈에 띄는 한국인은 없었고 마을 주민들은 모두 현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주민들은 저를 보며 서툰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하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마을 회관에 다다랐을 때 저의 놀라움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싱가포르 국기 옆에 태극기가 나란히 개양되어 있었고 회관 벽면에는 설악산, 제주도, 부산 해운대 등 한국의 유명한 풍경 사진들이 마치 마을의 자랑인 것처럼 걸려 있었습니다. 다른 외곽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활기와 정돈된 분위기, 그리고 주민들 사이에 흐르는 끈끈해 보이는 유대감까지.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거대한 사회학적 미스터리였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 지난 시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수많은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이 평범해 보였던 마을이 사실은 학계에 전혀 보고되지 않은 한국 문화와 기술이 현지 공동체에 융합되어 놀라운 변화를 이룬 특별한 현장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비밀을 반드시 파헤치기로 결심했죠. 관찰자로서의 단순한 호기심은 이제 진실을 향한 강렬한 탐구 의지로 바뀌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이 마을의 중심 인물인 이장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의 기묘한 분위기에 사로잡힌 저는 곧바로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메이 아주머니라고 불리는 분이셨죠. 60대 후반의 아주머니이셨는데 처음에는 낯선 저에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을에 대한 진솔한 궁금증을 표현하고 사회학자로서 이곳의 특별함을 배우고 싶다고 말씀드리자 아주머니는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마을의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차분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약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죠. 싱가포르 정부의 농촌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의 한 농업기술 관련 중소기업이 이곳에 작은 시설을 세우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주머니의 말씀을 통해 저는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 회사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기업이 과연 우리 마을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회의감이나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컸다고 하시더군요. 그것은 특정 국가에 대한 편견이라기보다는 외부 주체가 자신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일반적인 경계심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이내 그 회사에서 파견 나온 젊은 전문가 한 명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호 씨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지호 씨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마다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만큼 그에게 깊은 신뢰와 애정을 가지고 계신 듯 했어요. 그는 다른 외부인들과는 확연히 달랐다고 합니다. 먼저 마을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려 노력했고 서툰 현지 언어를 배우기 위해 애썼으며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단순히 회사에서 맡은 업무만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경청하고 한국에서 가져온 선진 농업 기술을 아낌없이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병충해를 효과적으로 막으며 더 좋은 품질의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지 한국의 앞선 지식과 노하우를 열정적으로 전수해 주었다고 합니다. 특히 메이 아주머니는 지호 씨가 한국의 품앗이라는 공동체 문화를 소개하고 마을에 적용시킨 이야기를 강조하셨습니다. 함께 일하고 수확을 나누며 서로 돕는 한국식 방식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지던 시대에 지호 씨를 통해 배운 한국식의 조직적이고 정감 있는 협력 방식은 마을을 더욱 끈끈하게 묶어주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강해지면서 마을 분위기는 다시 활기를 되찾고 경제적으로도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그 평화는 갑자기 깨졌다고 하셨습니다. 약 3년 전 한국 본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 회사가 마을에서 철수하게 된 것입니다. 아주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그때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큰 슬픔과 두려움을 느꼈는지 저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사랑하고 신뢰했던 지호 씨와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슬펐고 마을의 경제적 기반이 흔들릴까봐 크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 앞에서 마을 사람들은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고 아주머니는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메이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 마을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린 변화가 있는지 더욱 자세히 관찰하고 싶어졌습니다. 아주머니의 안내를 받으며 마을 곳곳을 둘러본 결과 저의 예상은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의 농업 방식, 주민들의 생활 패턴, 심지어 교육과 상업 시스템까지 상당 부분이 한국식으로 재편되어 있었습니다. 논과 밭에는 정말 정교하게 설계된 물 관리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흔히 볼 법한 비닐하우스가 줄지어 서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죠. 작물 재배 방식은 저희가 알던 동남아시아의 전통 농법과는 완전히 다른 한국의 짐약적이고 과학적인 기술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토양 분석부터 시작해서 자동 관수 시스템까지 스마트팜의 기본 요소들이 이미 구축되어 농업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도입 수준을 넘어선 농업 시스템 자체의 혁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을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건강 체조를 하고 정기적으로 마을 구석구석을 함께 청소하는 모습은 영락없는 한국 시골 마을의 풍경과 같았습니다. 마을 회관에서는 정기적으로 주민들이 모여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반상회를 연상시키는 민주적이고 능동적인 공동체 활동으로 느껴졌습니다. 젊은 세대의 변화도 눈에 띄었습니다. 마을 한켠에 마련된 아담한 학습 공간에서는 20대, 30대 청년들이 매우 열성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K-팝이나 드라마 같은 문화적 관심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한국 기업과의 협력이나 한국 관광객 유치 등 실질적인 목표 의식이 담겨 있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상점들에서도 한국의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라면, 김치, 과자 등을 파는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식당에서는 현지 식재료를 사용하여 한국 음식의 맛과 형태를 살린 퓨전 요리를 팔았습니다. 마을 전체에서는 다른 외곽 지역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활력과 자립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주민들 모두 마을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 강한 자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심지어 70세가 넘은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 서툰 한국어로 반갑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려는 그들의 열정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마을 곳곳을 둘러보며 제가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저는 이 마을의 변화가 단순한 외형적인 모습이나 문화적인 융합에만 그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성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조사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이 마을의 농업 생산성은 이전보다 무려 3배나 증가했습니다. 같은 싱가폴 외곽 지역의 다른 마을들이 같은 기간 10에서 20% 내외의 완만한 성장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이는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비약적인 발전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 한국에서 도입된 스마트팜 기술과 과학적인 영농 기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효율적인 물 관리와 병충해 예방, 그리고 품종 개량 등을 통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극적으로 늘어났고 작물의 품질 또한 향상되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저는 기술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마을 공동체의 운영 방식에 있었습니다. 지호 씨의 도움으로 마을 사람들은 개별 농가 중심에서 벗어나 공동 생산, 공동 판매 시스템을 구축했던 겁니다. 한국의 농협 시스템을 모델로 삼은 듯한 이러한 방식은 생산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시장에서의 협상력을 높여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주민들의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면서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저를 놀라게 한 것은 마을의 사회적인 안정성이었습니다. 지역 경찰서의 자료를 확인해 보니 이 마을의 범죄 발생률은 지난 몇 년간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주변 마을들과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낮은 수치였죠. 저는 이것이 한국식 공동체 문화가 깊이 뿌리내리면서 주민들이 서로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어려운 이웃을 자연스럽게 돕는 문화가 형성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교육 환경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학습 공간을 운영하며 아이들의 교육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정보화 교육도 실시하며 젊은 세대의 역량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변화의 중심에는 지호 씨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의 짧은 만남과 제가 수집한 정보들을 통해 그가 단순히 기술을 가르친 사람을 넘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함께 미래를 꿈꾸게 만든 진정한 동력이었음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기술과 공동체 정신을 절묘하게 결합하여 이 작은 마을에 기적과 같은 성과를 가져다준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마을 변화의 설계자이자 동력인 지호 씨를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그는 마을 사람들과 다름없이 소박한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따뜻한 진정성과 확고한 신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와의 깊은 대화를 통해 저는 이 마을의 기적 뒤에 숨겨진 지호 씨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마을이 직면한 현실적인 불안감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호 씨는 처음에 싱가포르에 온 이유를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원래는 몇 년만 일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다고 솔직하게 말해주더군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계기는 병든 마을 할아버지를 마을
전체 주민들이 마치 가족처럼 정성껏 돌보는 모습을 보았을 때라고 제가 이해했습니다. 도시에서는 이웃의 이름조차 모르는 경우가 흔한데 이곳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를 경험하며 가슴 깊이 감동받았다고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단순한 회사 파견 직원이 아닌 이 마을의 일원으로서 진심으로 마을의 발전을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농업 기술을 가르치고 주민들과 함께 더 나은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며 땀 흘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 차이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의 꾸준하고 진심 어린 노력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었고 저 역시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지호 씨가 얼마나 깊이 마을에 스며들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3년 전 회사가 철수했을 때 그는 한국으로 돌아갈지 이곳에 남을지 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곳이 그의 제2의 고향이 되었고 함께 꿈꾸던 마을 발전 계획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 떠날 수 없었다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은 처음에는 아들의 결정에 반대하며 걱정하셨지만 결국 그의 확고한 의지를 이해하고 응원해 주셨다고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자격으로 마을에 남은 지호 씨는 농업 컨설팅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운영, 정부 지원 사업 연계, 한국과의 교류 확대 등 더욱 적극적으로 마을의 미래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명실상부한 마을의 아들이자 리더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깊은 불안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감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잘 발전했다 하더라도 작은 외곽 마을로서의 한계는 분명했고 더 큰 기회를 찾아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거나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에 의해 마을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걱정을 그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지호 씨의 그 걱정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싱가폴 정부에서 대규모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했는데 동북부 외곽 지역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는 이 계획에 바로 이 마을이 포함된 것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싱가폴 정부의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는 마을 전체에 깊은 어둠을 드리웠습니다. 그동안 마을 사람들이 피땀 흘려 일궈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정부는 합당한 보상금을 제시하며 다른 곳으로 이주하라고 했지만 저희가 지난 몇 년간 함께 쌓아온 가치들, 즉 혁신적인 농업 시스템, 끈끈한 공동체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온 지호 씨와 함께 만들어온 특별한 유대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지호 씨 또한 깊은 슬픔과 무력감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지난 세월의 헌신과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거대한 정부 결정 앞에 좌절하며 희망을 잃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20년간 사회학자로서 수많은 공동체를 연구했지만 이렇게 생명력 넘치는 특별한 공동체가 파괴될 위기에 처한 모습을 보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 마을은 한국의 기술과 문화가 현지 사회와 융합되어 놀라운 시너지를 낸 매우 드물고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 이것이 사라진다는 것은 학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생 이론과 연구에만 몰두했던 제가 처음으로 현실 문제에 직접 뛰어들어 제가 배운 지식을 활용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 소중한 사례를 그냥 사라지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지호 씨와 메이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단순한 이주나 보상 대신 마을 스스로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하고 미래 모델로서 정부를 설득할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포기하기에는 이 마을의 가치가 너무 크고 의미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제안을 들은 지호 씨와 마을 사람들의 눈빛에 희미한 희망의 불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좌절 속에서도 싸울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을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지호 씨와 메이 아주머니를 중심으로 마을 주민들이 모여 밤늦도록 회의를 거듭했습니다. 단순히 마을을 보존해달라고 호소하는 대신 이 마을이 미래 싱가포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학술적인 지식과 데이터 분석 능력을 활용해 그들을 도왔습니다. 마을의 농업 생산성 향상, 공동체 결속력 강화로 인한 범죄율 감소,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 등 그동안 이룬 성과를 객관적인 수치와 분석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어떻게 열대 기후에서도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었는지, 푸마시와 같은 공동체 문화가 어떻게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는지 등 한국과의 융합이 가져온 독창적인 성공 요인들을 학술적으로 조명했습니다. 지호 씨는 한국에서의 네트워크를 활용했습니다. 그는 한국 농업 기술 전문가들, 스마트시티 설계자들, 그리고 한국의 농촌 공동체 혁신 사례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이 마을의 상황을 알리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메이 아주머니의 리더십 아래 젊은 세대는 유창하지는 않지만 열정적인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마을의 스토리를 담은 발표 자료를 만들고 직접 촬영한 마을의 활기찬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그들은 정부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마을 투어를 시키고 자신들이 개발한 한국 싱가폴 퓨전 농산물 가공품을 선보였습니다. 마을 주민이 정부 관계자들에게 저희 마을은 과거가 아니라 싱가포르의 미래 농업과 공동체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실험실입니다. 라고 호소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큰 울림을 느꼈습니다. 전환점은 정부 관계자들이 저희 마을의 노력을 단순한 반발이 아닌 싱가포르이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도시 모델에 대한 실질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찾아왔습니다. 특히 식량 안보 강화와 농업 혁신을 고민하던 농업부에서는 이 마을의 독창적인 접근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저는 학자로서 이 마을 모델이 단순한 보존을 넘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농업 문화, 융합혁신 지구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역설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농업 기술과 싱가포르 현지, 환경 및 공동체 문화가 결합된 이곳이야말로 미래 싱가포르 농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신도시 개발 계획에서 저희 마을 부지를 제외하고 대신 이 마을을 미래 농업 및 다문화 공동체 혁신 시범지구로 지정하여 지원하겠다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얼싸안았습니다. 지호 씨 역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부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마을에는 더욱 활기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선진 스마트팜 기술이 추가로 도입되었고 마을 주민들을 위한 농업기술교육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과의 농업기술 교류 프로그램도 정기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저희 마을은 이제 단순히 보존된 옛 모습이 아니라 미래 싱가포르의 농업기술과 성공적인 다문화 공동체 모델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방문하는 혁신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지호 씨는 싱가포르 정부의 공식 농촌 혁신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싱가포르 전역에 저희 마을의 성공 사례와 한국의 기술 및 공동체 모델을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학자로서의 지식이 현실 문제 해결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마을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 논문과 저서를 출간하며 국제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작은 마을의 이야기는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과 따뜻한 문화, 그리고 한 한국 청년의 진심 어린 헌신이 다른 나라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그 변화를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주체적인 노력과 한 학자의 연대가 결합되어
기적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국제적인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호 씨는 마을에서 만난 현지 여성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의 가족은 이제 한국과 싱가폴 문화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저희 마을의 살아있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처음 이 마을을 발견한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정기적으로 이곳을 방문하며 계속되는 발전과 변화를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젊은 한국인의 용기와 진정성, 그리고 이에 화답하며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한 마을 사람들의 열정,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고 연결하려 노력한 저의 연대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싱가포르의 한 작은 마을에서 한국의 지호 씨와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를 함께 보았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죠. 한 청년의 진심과 마을 사람들의 열정이 만나 사라질 뻔했던 공동체를 지켜내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모습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기술과 따뜻한 마음, 그리고 서로를 향한 연대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이런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는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처럼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좋은 사연들을 계속 전해드릴 테니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게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